안녕하십니까. 네어머니의 원유헌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실전 문제풀이 모집인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9월에 이제 응시를 했던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찬가지지만 10월 출제 방향 말씀드려 보면 일단은 중요한 부분에 붙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출제가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고령화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됐다면 이번에는 노인 빈곤율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왔다라는 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차피 이제 공짜로 주는 문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 문제라는 게 다 어려운 문제만 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좀 잘 읽어보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계속해서 한 두세 문제씩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따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설계사가 임의로 작성한다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읽어보면 대부분 틀린 지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골라내시는 질문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매월 좀 빠짐없이 나오는 어떻게 제가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는 문제들은 어떤 형태를 조금씩 변경을 해서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생명보험 자산의 특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교재에는 좀 박스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생명보험 자산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장기 자산이죠. 왜냐면 길잖아요. 우리가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처럼 매년 갱신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기간적으로 보면 장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보험료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고 그거에 대한 보험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게 갑자기 파산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에는 당연히 이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보험금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험회사가 여러분들의 재산을 맡아놓은 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탁 재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손해보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거에 반대적인 거겠죠. 첫 번째는 단기적인 거고. 우리가 여기까지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기적인 상품이라고 하는 거에 빗대어서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장단기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것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뭐겠습니까? 일단 1번, 2번은 다 틀렸죠. 여기 단기자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계약자의 돈이 모여져서 공공성을 갖는 거다. 그 다음에 당연히 신탁 재산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여기 지문에 대해서는 모두 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3번 같은 경우에 이 신탁 재산적인 성격 이런 부분들은 괄호치기의 형태로도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용어를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고령화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명보험이 필요한 어떤 사회적인 배경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이제 나오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우리나라 사회적 이런 배경 중에 생명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인 빈곤율이 이제 정답이 되겠는데요. 이 수치까지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인 빈곤율이나 또 한 가지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그 가입, 전체적으로 다 가입되어 있지만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비율이 60% 이상이다.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빈곤율에 대한 설명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생명보험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 그렇게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현금 흐름 방식이고요. 이게 이제 개선된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 3이원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3대 2원 방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보험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돈을 버는 그런 원천이 필요한데 그런 원천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신 여러분들 뭐 예정 사망률도 있고 예정 이율도 있고 예정 사업 비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의 유지율이나 판매량, 그다음에 투자 수익률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더 합쳐서 그 최적 가격 산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현금 흐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틀린 것을 골라내는 겁니다. 틀린 것. 그러니까 이 산출 방법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3-2원 방식보다는 더 복잡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금 지급 기일에 대한 문제로 틀린 것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보험금 지급 기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신청 시 접수를 하고 나서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게 이제 대부분 많이 나오는 지문의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조사가 필요하면 10영업일 이내까지 우리가 지급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가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일 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답이 틀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가 들어가면 우리가 조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날짜를 정해놓고 이 안에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암기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5번 질문은 우리 여러분들 별표 2개입니다. 제가 별표 2개 치는 이유는 매번 나오는 질문에 해당합니다. 납입 최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매달 시험에 나옵니다. 납입 최고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2가지 형태로 나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형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납입 최고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며칠까지죠? 14일 이내에 여러분들에게 14일 이내 추가적인 기간을 줘서 보험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납입 최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내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나는 날이 아니라 끝나는 날 다음 날 해지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책임준비금이 아니라 해지하니까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책임준비금하고 해지환급금하고 뭐 예를 들어서 혼돈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에 지문에 답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그 정답을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질문입니다. 우리 6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이 내용도 우리가 별표 하나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이 과거에는 좀 덜 나왔는데 올해 2021년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번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의 형태는 보험 계약의 내용 변경에 대한 걸로 이제 틀린 거나 맞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 맞는 거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우리가 보험 계약자, 계약자가 보험 종목을 변경할 때에는 보험회사 승낙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계약자 관련된 것은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부분은 수익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고 2번이 정답인데요. 계약자가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 우리가 감액하고자 할 때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지문은 굉장히 다른 그 질문에서도 지문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2번 지문은 좀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자 관련해서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다. 수익자 관련해서는 보험회사의 그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질문입니다. 7번 질문 같은 경우는 우리 다음 중 보험계약 연령인데요. 이제 올해 실은 보험계약 연령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거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가지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보험계약 연령이라고 하는 거는 만 나이예요. 기본적으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 부분이 맞는 답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틀린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또 두 번째는 15세 미만자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우리가 동의를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15세 미만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보험자로 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 그렇게 되고요. 보험계약 연령 관련해서는 우리가 6개월 미만인지 아니면 6개월 이상인지 그 2가지만 기억해서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남은 기간이요.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올림하고
그 다음에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예, 버림한다는 거죠. 올린다는 게 아니라 버림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산을 했더니 40.5개월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몇 세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40세로 기억한다는 거죠. 보험 나이는 40세로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보험 나이를 계산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8번 질문입니다. 8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올해 들어서는 거의 많이 나오는 매월 출제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언더라이팅하고 클레임에 관한 문제인데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는 그 과정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클레임. 근데 우리가 이제 언더라이팅도 자주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 언더라이팅은 보험금을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청구해가지고 지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험금의 한도를 정한다든지 보험료의 어떤 그런 보험료의 어떤 증액이나 그런 것들을 정할 때는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언더라이터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지금처럼 단순하게 보험금 청구에서 지급 시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업무는 우리가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항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수화물 찾고 그럴 때 거기 이게 써 있는 영어 한자가 뭡니까? 클레임이라고 써 있죠. 백이지 클라임이라고 써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가 찾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거는 뭐겠습니까?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찾는 데까지 보험금을 찾는다, 가방을 찾는다, 다 클레임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정답을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9번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9번 질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첫 번째 뭐냐면 질문만 잘 읽으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골라낼 수 있다. 그런 거에 해당합니다. 자, 보험 설계사가 권유시 고려해야 되는 적합성 원칙을 틀리게 설명한 거. 자, 우리가 보면 고객의 현재 연령을 고려하기보다는 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자, 우리가 그런 보험 가입의 어떤 상품 권유할 때 적합할 때 나이를 고려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연령을 고려하기보다 이 지문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내용들은 다 맞는데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에 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식에 반하는 문제들. 그런 상식의 문제를 만들다 보면 우리가 이제 출제자들이 어떤 지문을 만들 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당연히 안 되는 말을 넣어서 지문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만 잘 읽어도 그냥 얻어 걸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를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이 보험 사기는 여러분들 별표 2개입니다. 매번 출제가 됩니다.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 매번 출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틀린 질문을 고르는 질문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성 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금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이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장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는 뭐라고요? 연성 사기가 아니고 경성 사기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몇 가지만 더 여기서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2016년에 시행됐다. 기억하실 거, 연도 기억하시는 거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 2016년 한번 같이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런 보험사기는 경성사기가 늘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연성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험 사기에 대한 거, 왜냐하면 피해자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과한 처벌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과한 처벌. 그래서 우리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 2가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일단 1편 우리 보험에 대한 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